여러분은 기술자들이 어떻게 교각이나 풍력 발전소의 토대 혹은 수중 레스토랑을 건설하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수중 구조물을 건설하고 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구조물을 가라앉히기. 건설에서 물을 극복하는 방법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미리 육상에서 건설된 구조물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나 철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구조물을 현장에 운반해서 물속으로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답니다. 30석 정도의 작은 수중 레스토랑을 건설하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 레스토랑의 호는 육상에서 10개월에 걸쳐 건설되었고, 수중에서 사용될 인간용 수조는 모든 요소에 있어서의 안전성과 기밀성이 체크되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돔이 달린 강철 건물은 무게가 410톤이나 나가 물속에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크레인선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업을 맡은 것이 페어레이노로 이 배에는 매달아 올리는 능력이 각각 400톤인 크레인이 2개 달려 있었습니다. 배가 레스토랑 건물을 몰디브의 작은 섬으로 옮기면 그곳에서 건물을 가라앉히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물속에서는 이미 잠수부들이 건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수심 5.8m의 작은 암초 옆에서 레스토랑 건물을 해저에 박아놓은 말뚝에 고정합니다. 후라와히 아일랜드 리조트의 레스토랑에 5.8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레스토랑에 가려면 부두를 통해서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요리는 육상 주방에서 특별한 엘리베이터로 수중 레스토랑으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건설 기술을 이용할 때는 제대로 된 환기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용객들은 물고기와 산호에 둘러싸여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뚝 위에 설치. 발전소나 석유 플랫폼의 지주 등 보다 큰 구조물도 물속에 가라앉혀서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출력 402메가와트의 독일의 윈드팜, 비아바테가 북해에서 건설되었을 때에는 한 기 6메가와트의 풍력 터빈이 67기 설치되었습니다. 그 건설에는 세 척의 대형선이 이용되었습니다. 먼저 그중 한 척인 락파이퍼가 해저에 돌을 깔았습니다. 말뚝이 설치되는 곳에 세석을 깔았는데, 이는 해류에 의해 풍력발전소의 토대가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다른 두 척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기승강식 작업대선 시젝스 스큐라는 리프팅 능력 1,500톤의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1회의 운항으로 3개의 모노파일을 운반했습니다. 이 3개에서 가장 큰 모노파일의 무게는 한 개가 1,300톤, 길이는 85m, 직경은 7m 80cm였습니다. 이것을 해저에 박는 데 사용된 것이 다리를 갖춘 특별한 배입니다. 한 개의 길이가 105m인 다리를 해저에 박은 후 고정시켜 이 배를 지탱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바다의 수심이 65m에 이르더라도 그 안전성을 잘 확보해냅니다. 처음에는 한 개의 말뚝을 박는데 24시간이 걸렸지만 작업자들이 경험을 거듭하면서 하루에 2개의 말뚝을 박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젝스 스큐라와 짝을 이뤄 작업한 것이 시젝스 자라탄으로, 이 배는 무게 각 350톤의 트랜지션 피스를 6개 운반했습니다. 시젝스 자라탄에는 리프팅 능력 800톤의 크레인이 탑재되어 있고, 이 배도 자기 승강식 기술에 의해 가동됩니다. 이 배에 길이 85m의 다리가 해저에 착지한 후 배를 수면보다 조금 위로 들어 올리면 파도가 일더라도 배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시젝스 자라탄의 크레인은 놀라울 정확도로 말뚝 위에 트랜지션 피스를 맞추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후 트랜지션 피스 위에 풍력 터빈 타워가 설치되었습니다. 설계, 말뚝, 제작, 설치를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굴착기를 이용한 작업. 육상에서는 다양한 구조물을 짓기 전에 건설 현장을 다듬거나 기초를 만들기 위해 땅을 파거나 말뚝을 박는 등 다양한 준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저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도 그 자리를 적절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굴착기를 바닷속에 투입해서 해저를 정돈하고 지주나 기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묘한 형태를 한 캣 374DL을 보세요. 모비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굴착기는 영국 랜싱에 있는 람피응 풍력 발전소의 건설 용지를 정비하기 위해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이 굴착기에는 해저를 스캔하는 수중 음향 탐지기와 작업원용 보트가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보트도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약한 일이 끝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굴착기는 해저의 부드러운 곳에 올라앉아 모래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왜 굴착기에 보트가 필요한지 알 수 있죠? 물속 폭파. 굴착기로 해저를 다듬는 것이 쉽지 않을 때는 물속 바위를 폭파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빅뱅 이론은 단순합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어 폭약을 주입하면 아주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폭파시키는 작업은 선박의 항해를 위해 해저를 깊게 해야 하는 경우나 부두나 방파제, 또 그 밖에 치수 설비가 건설되기 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환경을 위해서는 그다지 좋은 문제의 해결법은 아니기는 하지만 확실히 볼만한 장면을 연출하기는 합니다. 물속의 용접과 절단. 구조물이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볼트나 리벳과 같은 부품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철 부품을 용접해야 할 경우도 있고 수리의 경우에는 절단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습식으로 수행됩니다. 즉, 용접이나 절단이 수중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큰 압력이 가해지는 꽤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고기압 작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작업이며 감전의 위험이 높고 압력도 다이버에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건식 방법으로 이때는 특수한 체인버를 물속에 넣어 가라앉힙니다. 파이프라인을 수리할 경우 먼저 해저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 구조물 전체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말뚝과 파이프라인에 장착된 체인버에 가압된 혼합가스를 주입시켜서 체인버의 물을 제거합니다. 이것으로 용접공이 문제없이 체인버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고압력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육상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붓기. 건설업자는 육상에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를 다질 때 등입니다. 물속에서도 적절하게 시공하면 콘크리트는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방식은 보통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콘크리트를 흘려보내기 위한 거푸집을 짭니다. 그리고 틀 안에 철건 골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펌프에서 관을 통해 콘크리트를 흘려보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를 물에 잘 견디고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다이버가 필요합니다. 육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육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물속에 콘크리트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트레미 공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콘크리트를 쏟아 부을 때 시멘트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콘크리트는 특수한 파이프를 통해 거푸집에 부어지는데 이 파이프는 처음에는 돼지라고 불리는 특수한 마개로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가 파이프를 통해 들어오면 플러그가 밀려나와 떠오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콘크리트를 흘려보낼 때 파이프 가장자리가 항상 콘크리트에 잠긴 상태로 만드는 것과 틀에 넣는 콘크리트가 물에 닿거나 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큰 구조물을 만들 때는 동시에 두세 개의 파이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물막이댐. 물이 장애가 되어 강이나 호숫바닥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가물막이댐이라고 불리는 물과 작업 공간을 나누는 벽이 만들어집니다. 가물막이댐이 누수되지 않도록 강철판이라고 불리는 금속판 모양의 말뚝이 물 밑에 박혀서 벽으로 사용됩니다.
강철판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용접하거나 가도리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특수한 이음매를 이용합니다. 때로는 안전을 위해 바깥쪽과 안쪽에서 두 개의 울타리를 동시에 만들고 그 틈새에 흙이나 콘크리트를 넣습니다. 또 다른 예로 부두를 건설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가물막이댐을 해안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각의 건설에서는 강이나 호수의 한가운데에 가물막이댐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준비 작업이 끝나면 내부에 물이 빠지면서 이후 작업자가 기계와 함께 안으로 내려가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를 합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역시 위험한 작업입니다. 강 위에 건설된 다리 위를 차로 달릴 때나 바다 건너 발전소의 터빈을 보게 되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주세요. 그럼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SNS에서 공유도 부탁드려요.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이지만 여러분과 작별을 할게요. 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